자, 180페이지부터 해서 180페이지 첫 번째, 181페이지 두 번째, 182페이지 역함수하고의 관계 이 세 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서 했을 때 설명을 천천히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필수예제 4번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얘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눈이 얘기하지만 적분은 쉬워요. 적분은. 그러니까 요령만 여러분들이 알고 익히기만 하면은 문제는 되게 쉽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거 6분의 공식 있죠. 이따가 6분의 공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자, 필수예제 4번의 개념은 뭐냐? 자, 180페이지 펴. 세연아, 일단 설명을 좀 들어. 180페이지 펴고, 자, 어제 했던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은 벌써 자고 왔다며. 네, 커피 마셨어요. 커피 마셨어? 개풀 180페이지. 자, 개념이 뭐냐? X축보다 위에 있으면은 정적분이랑 넓이가 죄다. 양수.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정적분은 음수고 넓이는 양수. 이거 했었죠, 어제? 그러면 오늘 할 개념은 걔를 조금 더 응용을 할 건데 180페이지야. 예제 4번. 필수 예제 4번. 자, 요 놈이 y는 fx라고 했을 때 얘가 a고 얘가 c고 얘가 b라고 합시다. 응? 그런데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넓이가 같아. 그러면 정적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두 개 넓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두 개가 나오죠. 이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 만약에 요 놈의 넓이를 p라고 하게 되면 얘의 넓이도 당연히 얼마가 돼요? p가 되겠지만 요 부분의 정적분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p가 됩니다.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p가 돼. 그러니까 넓이가 같다란 얘기는 자, 정적분을 더하게 되면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p라는 거 말고 요 부분의 넓이가 3입니다. 그러면 y는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얼마예요? 넓이는 6이 됩니다. 왜? 넓이는 얘도 3이고 얘도 얼마니까? 3이니까. 사실 넓이는 얘를 위로 올리죠? 절대값이니까. 근데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의 값은 얼마예요? 얘는 0이 됩니다. 왜? 얘가 정적분이 3이면 이놈의 정적분은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제 했던 것 중에서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넓이는 양수지만 정적분은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자, 넓이가 같습니다. 자, 넓이가 같은데 단 하나는 x축 위, x축 위에 있고 하나는 x축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다? 정적분이 얼마다? 정적분이 0이다.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단순한 내용이지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얘가 이제 응용이 되면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fx가 뭘 해볼까? x-1의 제곱은 플러스 뭘 해볼까?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면서 2로 바꿀게요. 자, 요즘의 좌표가 2가 되면 요즘의 좌표가 마이너스 2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1하고 3이 된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자, 1이 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1,0하고 3,0 지나겠죠. 그리고 이제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역시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의 비, 얘 넓이를 만약에 S1이라고 하고 얘 넓이를 자, 만약에 S2라고 하게 되면 S1 대 S2의 넓이 비는 1대 2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요.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은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부분의 넓이 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2야.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fx dx의 값은 0이 됩니다. 요거 이해돼요? 요거 이해돼요? 자, 왜 그러냐? 요 부분의 넓이하고 사실 요 부분의 넓이가 어때요? 똑같겠죠? 왜냐면 얘가 1대 2가 되면은 얘는 이게 축이잖아, 축. 자, 축이 되고 축에 x좌표가 2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부분의 넓이가 어때? 자,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같고 같은데 하나는 x축보다 위에 있고 하나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정적분 값은 결국 얼마가 된다.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가 되니까 결국 정적분 값은 얼마가 돼? 0에서 2까지 정적분 값은 0이 됩니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가 만약에 넓이가 2가 되면 얘 넓이도 2가 되겠지만 이 부분의 정적분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의 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사실을 이용할 거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필수예제 4번의 개념입니다. 자, 필수예제 4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바로 나오네 문제가. 자,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은 경우 거기 옆에다 써놓으세요. 정적분이 0이다를 이용할 겁니다. 세는 일단 문제 무리는 써놔. 자, 똑같은 문제 나오죠. 똑같은 문제. 자, A 대 B의 넓이의 비가 1대 2지만 자, 아까랑 똑같은 문제 처음부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 좀 쉽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의 넓이가 A, 이 부분의 넓이가 B예요. 근데 자, 이게 완전 제곱식 고치게 되면 이 축의 좌표는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축의 좌표는 2가 되겠죠. 그럼 같은 논리로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부분의 넓이가 어때요? 넓이는 같겠죠. 넓이는 같지만 얘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은 양수가 되고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은 음수가 돼. 따라서 뭘 이용한다? 인테그럴 얼마? 0에서 2까지 자 fx가 거기 얼마예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k라는 놈의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 사실을 이용할 거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 겁니다. 개념 이해되니? 자, 얘보다는 자, 4-1번을 이제 먼저 이용하는 겁니다. 4-1번. 얘는 이제 약간 활용이 된 형태고 자, 4-1번 문제가 이제 말 그대로 정말 기본적인 개념인데 자, 거기 똑같이 나왔죠. 자, fx라고 하게 되면 자, fx는 0하고 a하고 1에서 근을 갖겠죠. 근데 a의 범위가 얼마예요? 자, 0하고 1 사이가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0, 얘가 a, 얘가 1이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랑 얘랑 넓이가 어떻대? 같대. 그럼 정적분 얼마란 얘기예요? 0. 그럼 따라서 뭐가 되겠어? 인테그럴 a는 굳이 쓸 필요 없죠? 0에서 1까지 x의 x-a의 x-1의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된다? 이거 이용하는 겁니다. 이해돼? 나머지는 뭐 계산 노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몇 차 함수예요? 3차는 공식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다 전개해서 정적분 해서 0이다 해서 A값 직접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됐니? 됐죠? 자, 지웁니다. 얘는 넓이가 정적분이 0이다 이용하게 되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5번을 봅시다. 자, 필수예제 5번은 자, 우리 다 풀 수 있어요. 풀이 방법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모의고사 때는 보통 6분의 공식을 잘 활용 안 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신은 그렇지 않아요. 내신은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6분의 공식이나 나중에 자,
12분의 공식도 하나는 가르쳐 줄 텐데 12분의 공식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르쳐는 주는데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 웬만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비율 관계를 좀 많이 가르쳐 줍니다. 비율 관계 같은 걸 이용하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잖아. 그럼 비율 관계까지는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돼요. 근데 그거는 일단 기본적인 풀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있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뭐 그래프 그릴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3이 될 겁니다. 0하고 3을 근으로 가질 테니까. 자, 그런데 y는 ax입니다. 자, y는 ax가 자, 원점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아마 요렇게 그려지면서 이게 y는 ax예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이제 뭐 곡선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자, 일단 세나 들어. 좀 어려울 거야. 아마 잘 모르니까 앞에 개념을. 자, 그런데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우리 무슨 공식 쓸 수 있어요? 이 부분의 넓이. 6분의 공식 쓸 수 있죠. 왜? 우리 어제 배웠어. 이렇게 되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면 이 알파하고 베타는 우리 이 부분의 넓이의 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이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 되니까 6분의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6분의 공식을.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가 어차피 얘랑 같겠죠. AX의 제곱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는 똑같습니다. 이거 이해돼? 어제 애들은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래 요 놈이 y는 자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요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게 되면 s는 어떻게 구해? 인테그럴 자 0에서부터 자 우리는 요점의 좌표가 필요하죠. 자 요점의 좌표 얼마예요? 자 넘기에 둘이 같다라고 두고 이항하니까 얘는 a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둘이 같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끄집어내게 되면은 자 a 플러스 3x가 되니까 a 플러스 3이 되는 거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fm은 뭐예요? 자 함수식이 몇 개야? 두 개니까 직선에서 a 플러스 3까지 0에서 a 플러스 3까지 직선에서 곡선을 빼면 되니까 얼마가 된다? ax 빼기 자, x제곱 마이너스 3x를 접근한 게 바로 이 부분의 넓이야. 이게 우리가 배운 거야. 그쵸? 그럼 얘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계산이 지랄 같겠죠. a 플러스 3이 나왔으니까. 응?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안 푼다고 그랬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자, 이 넓이 어떻게 돼? 역시 s라고 하게 되면 6분의 최고층의 계수 얼마예요? 1에 자, a 플러스 3의 몇 제곱? 바로 이렇게 갈 거예요. 아까 계산하면 2식 나옵니다. 아까 계산하면 실제로 2식 나와요. 그래서 바로 갈 거야. a 플러스 3으로.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의 넓이가 없어. 그냥 이 부분의 넓이야. 그런데 문제는 자, x축이 얘랑 얘의 넓이를 뭐 할 거다? 2등분할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의 넓이가 같으니까 얘를 S1이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의 넓이도 S1이 되고 그러면 S는 얼마가 된다? 2S1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 결론 나오죠. 자, 우리 S1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S1도. 자, 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구하는 게 더 빠르죠. 뭐 얘를 구하는 거는 좀 복잡해요. 얘를 구하는 건. 자, 그래서 요 S1도 마찬가지입니다. S1 무슨 공식 쓸 거예요, 역시? 6분의 공식. 그러니까 6분의 공식을 어떨 때 쓰는지를 정말 잘 활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돼? 6분의 1의 넓이 3 빼기 0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9가 바로 나와. S1이. 그러면 S1은 몇 배라고? 요 놈의 몇 배? 2배니까 2 곱하기 2분의 9 하니까 S는 바로 얼마가 돼요? 9가 된다는 결론 쉽게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6분의 1이 얼마? a 플러스 3의 세제곱이 얼마가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4로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의 넓이가 주어졌든지 간에 자 저번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 이렇게 생긴 부분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되든 두 개의 함수식이 나올 때만 조심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얘도 2차고 얘도 2차니까 개수가 두 개가 생겨서 걔네들을 합한 거를 6분의 여기다 써줘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조심해 주면 얘가 되든 얘가 되든 얘가 되든 그리고 얘나 이 값만 같으면 세 개의 넓이가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공식을 써서 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공식을 정말 잘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돼? 자, 그 다음 자 거기다가 옆에다가 공식을 하나 써놓는데 자 그것과는 별개로 자 3차에서 자 3차에서 아까 우리 이거 배웠죠. 어제 했던 것 중에 요렇게 나오고 자 요렇게 나왔을 때 어제 이 부분의 넓이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 구한 거 있었죠. 자, 얘도 공식이 사실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식이냐 자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던가 자 또는 자 요렇게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얘랑 넓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인데 얘는 자 전형적인 3차 함수 개형이죠. 근데 반드시 한쪽이 뭐 해야 돼요? 접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요 부분의 넓이 혹은 요 부분의 넓이는 자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12분의 역시 절대값 A에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서 얘가 알파 요게 베타가 됐을 때 혹은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되었을 때 이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이 웬만하면 쓰지 마. 웬만하면 근데 내신 때는 얘를 쓰면 되게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약간 삐뚤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의 넓이나 이렇게 돌리면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아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3차죠. 3차에서 얘 접하고 얘 만나죠. 3차에서 자 얘 접하고 얘 만나고 3차에서 얘 접하고 얘 만나죠. 이런 상황만 이 12분의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공식도 비슷해요. 12분의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은 6분의 공식이었죠. 4제곱은 12분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3-1번에 1번 같은 경우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이 되면은 얘 알고 얘를 아니까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은 나와요. 답은. 근데 얘는 한쪽이 접했을 때만 쓸 수 있어. 그래서 보통 이 일명 12분의 공식은 언제 쓰느냐? 3차 함수하고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3차 함수하고 이 접선과의 관계에서 많이 쓴다라고 보면 돼. 아까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안 나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보통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접선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 어차피 우리 이 각 구하고 이 각 구해야 되잖아. 정적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쓰는 공식이 하나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은 계산식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못 써요. 이런 거는 못 써. 이런 거 여기 구할 때 12분의 공식 쓰는 거 아니에요. 얘는 접선하고와의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세연아 어디에 이어서 해? 우함수, 기함수 그쪽 문제 풀고 있어. 자, 여기는 나중에 영상 올려주면 다시 보고. RPM. 네. 자,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확인 작업해 봅시다. 자, 거기 180하고 181페이지. 그리고 바로 이제 역함수 해줄게요.